모네의 스튜디오가 아니야. 예. 모네의 스튜디오하고 모네 부부끼리 있는 배 위에서 있는 그림하고 예. 그죠? 예. 장하고 앉아 있는 걸 그리잖아요. 예. 그죠? 동시에 있는 예. 모네의 그림을 그린. 왜 그랬느냐? 절대로 기계 안 달았는데 임프레셔니스트라는 것 자체를 이 사람은 안 좋아해요. 이 마네 그림하고 드가의 그림은 제일 먼저 뭐로 출발을 해요? 역사화로 출발하죠. 그죠? 스파르타스계의 어떤 그런 여자, 그 처음에 마네도 역사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카데미하고 이 아방가르를 브릿지 연결하려고 이 사람은 무척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개성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드가하고 이 사람은 늘 그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 이 임프레셔니스트들한테. 그런데 임프레셔니스트는 씨알도 안 맥혀요. 얘들은. 모네는 얘는 그냥 그림 그리는 캐리컬처예요. 르아브레스 태어나가지고 그냥 10몇 살에 이렇게 뭐 사람 얼굴 그려주고 있던 애가 그림을 좀 배웠다고 얘가 뭐에 머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말고 다른 어떤 아방가드를 하자라고 한 거죠. 근데 런던 가보니까 이제 뭐 보니까 이제 터너 그림도 있고 컨스터블 그림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고, 르누아르는 그게 아니라 아카데미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만난 거고, 시선에는 그냥 저 아버지 이제 화장품 회사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그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 바지오는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버리고, 까미오 보트도 뭐 그냥 그리 가버렸고,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네잖아요. 임프레셔니스트. 그럼 이 임프레셔니스트가 모네한테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마네라는 사람이 와서 손을 안 잡아줬으면 아마 꼬꾸라지고 끝났을 거랍니다. 이 사람들이 1874년도 제1회 전시회 할 때는 뭐 때문에 했냐면은 마네가 그냥 가만히 떡미지근하게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여러 어떤 그런 그 귀족층이나 이런 부르주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림을 안 좋아하니까 야 우리끼리 돈 좀 모아서 전시회 하자라고 모네가 설친 거예요. 야 돈 좀 모아라. 그래서 했던 게 이제 1회 전시회를 했는데 이때 더가하고 이제 막 들어오죠. 그때 누가 들어오냐면은 모리조가 들어와요. 그 모리조가 마네한테 한번 그려봐. 모리조가 이 사람 제자가 아니에요. 모리조는 벌써 이미 성숙되어 있는 화가예요. 그 마네하고 동등의 입장이에요.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랬단 말이죠. 그 화가 그린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한 번도 임프레셔니스트를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한 몇 점 있어요. 저는 몇 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모리조의 어떤 그것 때문에 베네치아 대운하하고 그리고 모네의 스튜디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동산에서의 부부하고 아들 장하고 그렸던 그게 3점인가 4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네의 그림인데 가만히 보면 마네 그림 같아요. 모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하튼 드가는 안 그래요. 드가는 뭔 소리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심지어 어떤 비평가들은 마네가 인성파들을 가지고 조금 이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은 1883년에 죽어버렸고 드가는 이용을 하기보다는 자기는 절대로 이 임프레셔니스트하고 같이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은 구도 자체하고 인상파에서 나오는, 인상파는 뭐냐면 찰나에서 나오는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게 임프레션이에요. 임프레션. 내한테 그 사람 임프레션이 참 좋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있는 게 내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 있는 상태를 내한테 오는 거고, 익스프레셔니스트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가장 나중에 후기 인상파에서 이제 그대로 돌려낸 사람이 세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셔니스트하고 이제 그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드가는 벌써 이미 이쪽에 익스프레셔니스트라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네의 그림의 키워드는 평면화. 올랭피아하고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원근법이 없잖아요. 플랫, 굉장히 평평해요. 그러니까 거의 요런 종이 한 장 정도가 될 정도로 납작하게 만드는 사진 같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때까지 그런 그림이 없었잖아요. 그런 그림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없어요. 빵땡 나토로도 그런 그림 안 그렸고 꾸르베도 안 그렸고 아무도 안 그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 그렸어요. 이 사람은. 처음 보면 이상하잖아요. 사진은 그게 나올 일이 아닌데. 그죠? 나다르가 사진 찍어봐요. 그런 사진 안 찍죠. 어떻든 사진 같은 그림이래요. 그게 지금 평면 그림이죠. 그래서 평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없앤 거는 그린버그가 자기식으로 해서 모더니티의 출발을 평면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3차원은 눈속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근법은 눈속임이에요. 왜냐면 사람 눈이 외안이 아니잖아. 양안이죠, 양안. 양안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진기를 찍어서 크게 저 먼 데까지 찍으면 파노라마표가 찍으면은 이렇게 가면서 앞에는 이렇게 초점이고 뒤에는 흐릿하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파노라마라 그래가지고 쫙 돌리면 이게 컴퓨터 작업을 하면 그게 되죠. 그건 양안 내지 단으로 가는 거죠. 단이 결국은 뭐냐면은 큐비전. 누구냐? 피카소가 나온다. 조지 브라카.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그림을 추구했는데 이 사람의 특징 중에서 더가하고의 공통점은 미완의 완성이에요. 절대로 완성 안 시켜요. 더가의 그림도 중간에 그리다가 이 사람은 완성 시점을 보면 1866년도 딱 해놓으면 66년도에 딱 끝나는 작업이 전부 다 67년에서 뭐 75년 이렇게 나와요. 그걸 그만큼 계속 그리는 건 아니고 거의 다 그려놓고 난 뒤에 놔둬요. 고민을 해요. 이 그림이 1번 시대성에 맞을까? 내가 잘 그리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은 늘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나중에 보면은 스파르타 시기의 그 소녀 그림도 보면은 미완성으로 저 뒤에 있는 배경은 많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 일부러 낯설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자기의 장치예요. 근데 마네도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마네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면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냥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려요. 왜 이 사람은 그림을 자연히 그대로 보여주는 대로 그려요. 이 사람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더가는 기억을 하고 환상을 해요. 자기가 그걸 가지고 와서 우연의 법칙에서 가지고 와 있는 그걸 그대로 기억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이 환상이라는 것은 미래가 될 수가 있고 기억은 뭐가 돼요? 과거가 되죠. 찰나도 있어요. 그죠? 발레에서 나오잖아요. 또 나중에 발레에서 스타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은 더가의 동생이에요. 르네라는 부인이에요. 요렇게 그리기도 하고 요렇게 그리기도.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원래 더가의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눈으로 어디로 봐요? 사선을 봐요. 자, 이것도 사선을 보죠. 근데 더가 그림치고는 가장 디테일이 강한 그림이에요. 1870 몇 년도에 아마 그렸을 거예요. 동생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말라르메. 되게 금방지죠. 이렇게 삐딱하게. 누구 그림 같아? 그렇죠. 마네예요. 알라 프리마 같죠? 존 시가 서전트 나오죠. 그죠? 느낌이 뭔가 벨라스케스 같은 느낌이 들죠. 가타리가 올랭피아 다음으로 이 초상화를 글자기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정면으로 안 보죠. 올랭피아 안 갔잖아요. 옆으로 봐요. 옆으로 보는데 굉장히 무심함이 있으면서 그냥 툭 있는데 각인함도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 사람은 웅변술이라 그래요. 여기서 뭔가 가지고 있는 이 배 속에 끓어오르는 이게 숨겨져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게 있나 봐요. 이게 말라르메의 초상화예요. 자, 요거를 이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듀랑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더가의 스포트예요. 그러니까 마네의 말라르메가 있으면 더가의 듀랑티가 있고 폴 벨라리가 있어요. 그 폴 발랑숑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모델이 되어졌고. 근데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죠?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잡아낼 수 없는. 그죠? 네. 거기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어떻든 여기에서의 이 비범함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뭔가 조금 무표정하면서 무심하는 같으면서도 뭔가 기련한 뭔가 있는데 자유롭잖아요, 이 사람. 그냥 요 그림 둘 중에 누가 더 현대 1970년대 그림, 80년대 그림 하면 이거 꼽잖아요. 이거는 거의 2020년 해도 되잖아요. 네. 더가 그림이죠. 이 사람은 만해하고는 안 좋은 게 1870년도에 깠어요. 듀랑티가. 그 사람 아닌데 깠어요. 그러니까 만해가 그만큼 발끈잖아요. 결투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만해가. 얘는 조금 인주리를 받았는데 어디에 인주리 받아서 페이탈, not 페이탈이라고 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만해도 이제 상당히 짐작됐죠. 구도적인 측면에서. 그죠? 자, 이 사람이 김해가 가메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폰텐블루에 있는 코로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풍경화가래요. 이 여자가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람은 파샹강 이런 사람인데 그 레노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 친구래요. 그 여자는 더치,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인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게요.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이 사람이죠. 그 만해가 이제 조금 초상화를 그릴 줄 알죠. 덜러리예요, 이 사람. 그래서 가타리 표현에 의하면 보석 상자의 역할하는 게 이건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쌓여 있고 보석이에요. 온라인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어떻든 이게 또 조금 이게 너무 빨리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이렇게 나가요. 얘기가. 자, 그럼 그 사람들은 마네하고 더가가 있던 그 시절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들라크루아도 그 사람도 1798년이니까 거의 뭐 마네보다 한 30살 많은 사람이니까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꾸르베도 있고 뭐 라파엘레 뭐 그 리얼리스트 하는 그런 리얼리즘을 하는 자연주의 화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실주의 화가들은 다 그때 같이 있었죠. 근데 아무도 그래 그림을 안 그려요. 이 사람만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의 그림을 한번 쭉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올림피아 얘기를 다 제껴놓고 폴로네르라는 것 자체는 전형적으로 이제 돈 좀 있는데 귀족이에요. 거리를 배회해요. 이렇게 모자 쓰고 까요 보트를 생각하면 돼요. 저 밖에 보고 뭐 알고 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 많은 놈이죠. 할 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회하면서 이제 얘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 그 여성에 대한 약간의 비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자유로웠던 시절이죠. 누구죠? 고흐도 그랬으니까. 이 시절은 더 했겠죠. 그래서 폴로네르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선을 보면서 소외된 사회 계층을 그리기 시작했죠. 도미에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소외된 거를 만해는 그렇게 많이 안 그렸어요. 오히려 그 달인질하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 발레리나 이런 것들은 더가가 그랬죠. 그럼 더가가 그런 그림을 도미에처럼 그렇게 사회 고발 정신으로 그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심하게. 무심함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림의 어떤 그런 하나의 오브제에 있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표현돼요. 더가의 그림은 오브제예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경우가 말경주예요. 그리기 시작해요. 롱샹이라고 경마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나폴레옹 3세가 1857년도에 이제 런던에서 그걸 가지고 와요.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우리 옛날에 서커스 보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말경기가 되니까 말경기라는 것 자체가 없다가 갑자기 있으면 사람들은 한 번도 그 속도감을 우리가 못 느끼죠. 자동차도 없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속도감에 이제 사람이 이제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중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만해하고 더가의 말경주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게요. 폴로네르도 달라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쿨트로의 음악, 뭐 사람들 등등에 대해 알 필요 없어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거 나오면 또 이제 막스 리베르만도 이런 거 하나 그렸죠, 그죠? 이게 기본 외
소외 계층이 아니라 막스 리베르만도 그쪽에 있는 베를린에서는 그거잖아요. 그죠? 세세션. 그러니까 분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소시민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 왜냐하면 모더니티는 제일 중요한 게 산업, 상품,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도시.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마야하고 드가가 그걸 부각시킨 게 뭐냐면 섹스예요. 성이라는 자체를 전혀 없는 것을 그대로 끌어올린 거예요. 볼게요, 나중에. 자, 이 두 사람의 그림의 차이를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는 뭔 차이가 있어요? 일단 빡빡하죠. 뭔가 그리고 싶은 욕구가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지만 그림의 디테일은 그냥 팍 그린단 말이에요. 일필휘주로 확 꺼버려. 알라로 그린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이게 남자예요. 굉장히 무심하잖아요. 막 열받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그냥 따로 얘의 특징은 늘 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3단화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뚜리 뭉친 거예요. 그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데이비드 허커니예요. 그죠? 데이비드 허커니는 우리가 보통 데이비드 허커니의 자연 그 풍경화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화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그 뭐라 병풍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쫙 나오는데 그걸 다 뭉쳐놨는데 이제 딱 보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해. 그게 재단화의 느낌인데 그게 양안이 아니라 단으로 그걸 보는 거죠. 초점을. 이것도 보면은 뭔가 단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한 번에 보기에는 이게 뭔가 통일성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뭔가 통일성에 가까운 아카데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누구 그림인 것 같아요? 이거 더가요. 자, 일단은 그림이 나오면 좀 빽딱해요. 비대칭이다. 절대로 대칭이었어요, 이 사람은. 통일성이라는 것은 그러다 성격이 삐딱한 사람은 아닌데 늘 그걸 의도로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순간을 잡아내서 그림이라는 것은 영혼이잖아요. 영혼 속에 가둬놓는 거죠. 그걸 할 줄 알아요. 많이 멋있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해봐도 제가 너무 이건 스무고거든요. 이게 순간의 찰나에서 나오는 법칙으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 회화에 가둬둔다. 자, 그런데 요걸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구도는 잘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의 독창적인 게 아니라 그림 안에 그림은 누가 잘 그려요? 베르메르 했잖아요. 그죠? 더치는 그림 안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냐면은 인버터 하면 이게 뒤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컴포지션, 그러니까 그림 안에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숨기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미지 내용, 베르메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든지 아니면 그거는 베르메르는 그걸 한 단계 더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자체를 인테리어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베르메르의 천재적인 어떤 그런 기법이라. 그 전에 벌써 이미 뭐 베클레르라든지 뭐 에르테젠 이런 애들은 1500년대 벌써 인버티드 컴포지션 했단 말이에요. 드치는. 근데 요걸 봤어요. 네덜란드에서. 왜냐면 네덜란드 잠깐 갔다가 왔거든. 그래서 보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기차잖아. 이런 거 보면 왜냐면 이게 요새 그리면 그럼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랬다면 이때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늘 제 친구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그 사이 텀블리가 그 옥션에 이제 냈던 그림이 200만 달러에서 750 뭐 1000 뭐 몇 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에서 한 뭐 그 정도 1000억 되는 그림이 와 하면서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쩌라고. 이게 내 거 아닌데. 왜냐면 우리가 화가들이 유명한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전에 그렇게 돈을 벌어봤나요? 없잖아요. 그건 누가 벌었어요, 이제? 전 못 봐. 아무도 못 벌었어요. 그냥 마크 로스코 그 사람도 돈 뭐 그냥 조금 있는 정도. 그러면 잭슨 폴록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제 뭐 데미안 호스트 뭐 이런 사람들.
루시앙도 뭐 그닥, 뭐 프란시스 베이컨도 그닥.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바스키아도 일단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지금 돈 버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얘가 그러니까 굳이 뭐 그림 요새 인터넷 인스타그램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매일 하루에도 뭐 750억짜리 그림을 한 100장씩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그림을 사봐도 살 수도 없지만 3개밖에 못 사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놈도 뭐 1조짜리 부자가 3점 갖다 놓고 이거 보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인스타그램 보는 거 좋잖아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봐라. 돈은 그럼 미술관들이 자기들끼리 사서 그냥 뭐 돌리든 나중에 안 그러면 이제 더 다운되겠죠. 뭐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는 알 바도 없고 그거는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왜? 반고흐한테 돈 그만큼 줘봤냐고요.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살 필요 없다는 거죠. 투기 아니면 굳이 살 필요 있나요? 그거 가면 매일 그림 있는데 그죠? 비슷한 그림 이거 보고 막 그냥 흥분해가 막 이래 그러나요? 여기 있는 장은 이거 보고 막 이거 누구 그림 닮았어요? 피에르 솔라주. 피에르 솔라주 들어봤나요? 죽었잖아요. 1910년대 요번에 2022년 10월 26일 날 이 사람은 그 부처럼 이렇게 막 휘황찬란. 그러니까 미국의 abstraction expression에 있으면은 프랑스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뭐가 있어요. 리릭 앱스트랙션, 앙포르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시즘 등등. 피에르 솔라주. 그 장 디비페도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잖아요. 그 장 디비페가 그림이 앙포르말 그림이 별로 없잖아요. 요번에 가니까 뭐 우구렐라인가 뭐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림들. 그런 그림도 훌륭한 그림이면 어떻든 그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을 한 점만 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이 찰라 그러면 최소한도로 한 20개 정도 보면 행복. 그러면 굳이 미술관 가면 되잖아요. 굳이 이걸 사지 말고 돈도 없지만 그죠? 그렇게 미안하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보불 전쟁 때 이제 드가가 갔어요. 네. 어디에 갔느냐? 뉴올리언스에 갔어요. 외삼촌. 자, 이 그림 보세요. 야, 외삼촌. 여기 이게 외삼촌의 뭐 사위. 저도 왜 안 돼? 그건 내가 왜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선을 보세요. 근데 이게 세컨 버전이 있는데 그리다가 드가가 스탑해버렸어요. 잘라서 요만큼만 나오는데 아우 이쁘더라고요. 그림은 이쁜 그림도 있지만 내가 이걸 볼 때 그 그림이 내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는 그림이 훌륭한 그림이잖아요. 무조건 다 이런 그림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럼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말그림 할게요. 그 롱샵이라는 데가 이런 백 메이커가 있네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이거 누구 그림 같아요? 이건 바로 드가. 절대로 만에는 이래 안 그려요. 이제 딱 나와요, 답이. 왜냐하면 구도가 잘라. 우연해서 갑자기 팍 땡기는 듯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크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별로 말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좋아한다. 낯설어요. 개도 있네. 그렇죠? 개도 있죠. 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볼까요? 자, 이 왼쪽에 누구 같아요? 드가죠. 잘렸으니까. 아닌가? 이게 마네예요. 마네. 네.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네는 얘는 충실해요. 스피드, 속도감을 좋아해요. 여기는 별로 뭐 그다. 속도도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유일하게 여기에 말이 막 이상하게 술 취한 놈 있잖아요. 약간 이상한 말들 그런 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말을 또 한번 볼게요. 할 말은 있지만 이건 조금 더 가서 자, 이게 만에 드가. 자, 말 볼게요. 이 말하고는 속도감도 다르지만 이 말하고 이 말은 약간의 이 사람하고 같이 동일시 되는 것 같잖아요. 그 동물은 동물인데 생명이 있는 내하고 같이 가는 뭔가 생명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흐름의 구도를 보세요. 그죠? 두루룩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에는 그냥 앞만 보고 달리네. 힘은 세요. 근데 이때 그리고 난 뒤에 탁 그걸 줬단 말이에요. 누가? 뒤랑티가 숨어버려요. 만에는 되게 두려워요. 남의 그림을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대한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더. 그래가지고 1874년도에 그렇게 제가 하고 난 뒤에 1회 전시회하고 12월 말인가 11월 말에 제가 남 결혼식을 알 필요는 없는데 그때 이제 외제만해하고 결혼을 해요. 마루조가. 그러니까 이제 모리조는 그 이후부터는 만해의 모델이 안 되죠. 이제 되면 난리 나지. 저거 형하고 칼부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작곡계 뭔가 말에 뛰어가는 역동성이라기보다는 말이 자연 안에서 사회 안에서 저것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을 봤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마르크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죠? 오케이. 그러나요? 자, 볼게요. 또 이제. 근데 만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옛날에 속도, 그러니까 탁탁탁탁 뛰는 이거 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줘. 나달이 이렇게 찍었어. 이거 말은 이렇게 안 뛰어요. 그죠? 예. 네. 근데 그거 알면 뭐예요? 해봤어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말기가 되면서 만에 들어가는 이렇게 그려요. 말의 흐름이 절대로 정면으로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속도감을 경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더 만해가 올랭피아나 이런 경우에서 굉장히 역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무관심하고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역으로 말에서는 이 사람이 말고 긴단 말이에요. 근데 더 가죠. 톤다운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역동성이나 스피드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동성이나 격렬함이 여기서 나오는 격렬함이 발레에서 나오는 이런 터닝하고 이런 거하고 말에서 나오는 스피드감하고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나중에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이거 볼게요. 어때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얘는 뭐 같아요? 술 먹은 애 같죠? 별로 뭐 세상 살기 싫고. 근데 이거는 되게 의도된 계산인데 그림치고는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 이거는 얘 하나에서 덜러리를 했잖아요. 얘는 다 주인공이에요. 자, 여기에서 숨어 있는 거 볼게요. 탁탁 끊겨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1회, 2회, 3회가 있는데 한꺼번에 딱 삐졌는데 그 전에 것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단편이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에 다른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머릿속에서. 이 야가 뭔가 생각은 했는데 얘는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그죠? 얘들 둘이는 전혀 공유감이 없어요. 근데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 술병을 보면 여기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술병은 얘 거예요. 그 얘는 와가 따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술병이 있었다고. 얘 거가. 그 얘가 일로 갔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보면 돼요. 볼게요. 네. 술병이 또 저로 갔어요. 이게 압센트죠, 그죠? 압센트는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뭐 만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 많아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걸 보세요. 바닥을 보세요. 바닥. 자, 다리가 있는데 이 사람 다리하고 어때요? 접촉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무심하지만 내 몸과 몸은 굉장히 떨어져 있죠. 다리는 어때요? 붙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 그래 안 하잖아요. 친밀감이 없는데 다리는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그 마음대로 생각. 이거를 제가 어디에서 읽었냐 하면 뭐 더가 책이 없어요. 없고 고바야시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평가가 있거든요. 도쿄 대학에. 그 양반이 미학 강의에서 이야기 나와요. 그 제가
손뼉을 쳤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존경심을 표하는 거예요. 하는데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발레에 거기에 있는 격렬함에서 우리가 나오는 플로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바닥이잖아요. 바닥을 보세요.